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8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화성 등례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똑똑 뭐든지 학교 학습모임 모집. 화성 등례시 시장 정명근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가까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똑똑 뭐든지 학교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모집한다. 똑똑 뭐든지 학교는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문 강사가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화성 등례시에 등록된 장애인 5명 이상이 포함된 학습 모임으로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 모임에는 전문 강사가 지원되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학습 모임은 참여자의 학습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에서 마련한 지정형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한 차 신청 기간은 8월 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두 차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습 모임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향겸 평생학습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며 교류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 위례복합체육센터 개관. 하남시 위례 권역 주민들의 최대 수건이던 위례복합체육센터 하감동 649 가 성대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미사 풍산 원도심 가밀에 이어 위례 권역까지 연결하는 5대 권역별 공공체육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를 마침내 완성하며 명실상부한 고품격 정주 도시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게 됐다. 하남시는 8월 10일 위례복합체육센터 3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위례복합체육센터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하남시 체육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단,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위례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총 사업비 443억 원이 투입된 위례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8,711, 지하 2층 물결표 쌓인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대형 복합 공간이다. 단순한 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생활문화, 아동 돌봄, 금융편의 기능까지 결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원스톱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평가받는다. 지상 1층에는 성인용, 25m 오레인, 과 초등학생용, 15m 이레인, 으로 구분된 첨단 수영장이 자리를 잡았다. 하루 최대 1,9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성인 초등생 강습,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인 전용 레인을 별도 할당해 포용적 체육 환경을 구축했다. 수영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1층 외부에는 주민 금융 편의를 위한 농협국민은행 ATM을 설치했으며 우편 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상 2층은 주민 건강 증진과 돌봄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모닝요가, 줌바댄스 등 9개 인기 강좌가 펼쳐지는 GX룸과 3-5 규모의 스크린파크 골프장, 휴게용 카페 공간이 들어섰다. 또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질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공형 키즈카페 맘대로 A+ 사인 놀이터가 들어서 9월 중 지역 아동들을 맞이한다. 지상 3층에는 배드민턴, 사면, 농구, 한코트, 풋살, 일면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과 5면 규모의 탁구장이 들어서 동호인 및 일반 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지상 4층에는 커뮤니티 마주침 공간과 4개의 대여룸을 갖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과 소규모 모임, 문화예술 교육이 펼쳐지는 지역 공동체 교류의 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오랜 기간 위례복합체육센터 개관을 기대하고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단순한 스포츠 공간을 넘어 여가와 문화, 돌봄이 상생하는 위례 권역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생활문화 거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숙 경기도의원,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와 현장정담회 갖고 장애인 시설 개선 지원 검토. 경기도의회 박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사, 은 지난 10일 9개의 하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현장정담회를 갖고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누리나눔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쾌적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누리나눔센터는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내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간이 본래 사무실 용도로 조성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개별 장애인 단체가 독자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출발했다. 하남시 소재 장애인 단체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면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많은 강의실과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육을 비롯해 맞춤형 의류 제작 수선, 머그컵 액자, 창작시, 업사이클링 생활용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숙 의원은 다양한 창작 신체 활동은 참여자들이 직접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어르신에게는 활력 있는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누리나눔센터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누리나눔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 단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박미숙 의원은 정책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누리나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선정 4단 법인 나눔과 실천 산하기관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황인순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지원 사업은 도내 취약 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보호,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재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자 지원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상 서울 면적 대비 약 1.4배 넓은 광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량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번 차량 지원은 센터 이용인들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외부 활동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안전하고 체계적인 송영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황인순 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경기복지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 예산 안정적 확보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민복기는 지난 3일 협회 임원 및 현장 사회복지사 15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박미숙 의원을 초청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경기도 복지 예산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와 웰빙 보조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해당 사업이 경기도 내 약 2만 6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협회는 웰빙 보조비 사업이 6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다양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미숙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와 웰빙 보조비 등 핵심 복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AI 지역사회 홍보단 출범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함께 쓰는 디지털 일기 발달장애인 AI 화성시 지역사회 홍보단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기표현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주간보호센터 인근을 시작으로 화성 관내 상점과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상점에 대한 정보와 느낀점을 공유하고 이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는 포용적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발대식 전문 강사 교육 AI 홍보 연습 및 자체 업로드 훈련 지역사회 홍보단 활동 공유회 및 전시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3월 6일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황인순은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과 더불어 사회참여 변화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며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기록이 화성 관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